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머릿속이 수많은 생각들로 가득 차 마치 거대한 홍수를 만난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처리해야 할 정보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밀려오고 생각의 물줄기는 여러 갈래로 흩어져 도무지 하나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당신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평온함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 생각의 흐름은 본래 잔잔한 시냇물과 같아야 합니다. 아이디어들이 차분하고 질서정연하게 흘러가는 상태죠.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시냇물은 서로 다른 물살이 부딪히고 소용돌이치는 성난 강물로 변해버립니다. 바로 이 순간이 우리 머릿속에 생각의 홍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 홍수는 처음에는 아주 미묘하게 찾아옵니다. 마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깊은 고찰이나 꼼꼼한 고민처럼 위장하고 나타나죠. 하지만 어느 지점을 넘어서는 순간 건설적인 사고는 파괴적인 정신적 소모로 변질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제 상사와 나눴던 대화를 머릿속에서 10번 넘게 되풀이하고 있거나 어떤 결정을 앞두고 가능한 모든 결과를 시뮬레이션하느라 정작 아무런 선택도 내리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과도한 생각을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착각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생각들은 그 질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우리의 뇌도 한계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고 그 한계를 초과하면 명료함은 사라지고 혼란만이 남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마음 한구석에서 끊임없이 윙윙거리는 소음처럼 경험합니다. 하나의 일에 집중하려 하면 수십 개의 다른 생각들이 끼어들어 방해하는 것이죠. 또 다른 이들에게는 마치 머릿속이 비좁아진 듯한 물리적인 압박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이든 생각의 홍수는 우리의 소중한 주의력을 집어삼키고 진정한 통찰력으로 이어지는 고요하고 구조화된 사고를 위한 공간을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정직한 자기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더 잘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정신 활동을 나쁘다고 단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생각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잃고 감당할 수 없는 질주로 변하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끊임없는 연결과 빠른 변화를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 속에서는 이러한 과부하의 신호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칭찬하기까지 합니다. 나는 철저한 사람이야.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는 건 좋은 일이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홍수는 가치 있는 정보와 쓸모없는 정보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휩쓸어갈 뿐입니다. 진정한 기술은 생각이 끝없이 맴돌고 반복적이며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집중을 방해하는 그 지점을 포착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긴장되거나 안절부절 못하고 새로운 통찰 없이 같은 주제를 맴도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바로 단서입니다. 사소한 결정이 유독 어렵게 느껴지는 것 또한 당신의 정신적 대역폭이 이미 포화 상태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생각의 홍수를 일찍 알아차릴수록 우리는 물살이 더 거세지기 전에 그 흐름을 늦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억지로 고요하게 만드는 것과는 다릅니다. 건강한 성찰이 압도적인 소음으로 바뀌는 그 전환점을 인식하고 그 흐름을 더 차분하고 관리 가능한 정신 상태로 부드럽게 되돌리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의 홍수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의 수신함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이 똑같은 관심과 에너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광고지, 고지서, 잡동사니로 가득 찬 실제 우편함처럼 우리의 정신적 수신함 역시 긴급한 문제, 장기적인 목표, 스쳐 지나가는 생각, 과거 대화의 파편들로 뒤죽박죽 채워집니다. 분류 시스템이 없다면 이 생각들은 그저 쌓여만 가고 정작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중요한지 파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생각을 즉시 처리해야 하는 긴급 사안처럼 다루고 이는 끊임없는 인지적 긴장 상태를 만듭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생각은 응급 상황이 아니며 상당수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저 반복되는 정신적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정리의 과정은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행동이 필요한 생각, 나중에 고려하도록 저장해 둘 생각, 그리고 그저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도 좋은 생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공간 안에서 각 생각의 자리를 의식적으로 정해주는 행위입니다. 각 생각에 긴급, 보류, 불필요라는 꼬리표를 붙인다고 상상해보세요. 긴급한 생각은 오늘 끝내야 할 업무나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보류할 생각들은 일기장이나 메모 앱에 안전하게 기록해 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으면서도 계속 기억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마음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생각들, 예를 들어 현실 근거 없는 가상의 시나리오나 과거의 말다툼, 상상 속의 미래 재앙 같은 것들은 비생산적이라고 인지하는 순간 그대로 흘려보내면 됩니다. 이러한 정신적 조직화는 한 번에 너무 많은 항목을 처리하느라 발생하는 지속적인 인지 부하를 줄여줍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정신박물관의 큐레이터가 되는 셈입니다. 어떤 전시품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출지, 어떤 것을 창고에 보관할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정리된 마음이 텅 빈 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들이 숨쉴 공간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들이 무대를 어지럽히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루 중 주기적으로 잠시 멈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생각이 지금 나에게 유용한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나중을 위해 저장해두거나 완전히 놓아주면 됩니다. 이 분류 행위 자체가 마음의 가벼움을 선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현재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생각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종종 과거와 미래라는 망망대해로 떠밀려갑니다. 이미 일어나 바꿀 수 없는 과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어쩌면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미래의 시나리오 속으로 말이죠. 이는 마음의 자연스러운 기능이지만 의식적인 방향 전환 없이는 스트레스와 정서적 고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닻을 내리는 것은 우리의 주의력을 즉각적이고 만질 수 있는 무언가에 고정시켜 폭주하는 생각의 기세를 늦추는 기술입니다. 가장 손쉬운 도구는 바로 우리의 감각입니다. 감각은 언제나 현재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자 등받이의 질감을 느껴보세요. 바닥에 닿은 발의 무게를 인식해보세요. 혹은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이러한 행위는 당신의 초점을 추상적인 생각에서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현실로 이동시킵니다. 우리의 뇌는 감각 정보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동시에 격렬한 생각의 소용돌이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각이 부드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해물이 되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주변 환경을 묘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이는 마음을 현실에 붙잡아두는 동시에 마음이 아무리 바빠도 현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손을 뻗어 스트레칭을 하거나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거나 자세를 바로잡는 것과 같은 작은 행동들도 주의력을 재설정하는 물리적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은 지금 여기 현실로 돌아왔다고 스스로에게 알려주는 마음의 책갈피 역할을 합니다. 이 훈련을 반복할수록 우리는 생각이 다른 곳으로 흘러갔을 때 더 빨리 알아차리고 좌절이나 자책 없이 스스로를 현재로 다시 데려올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생각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주제에 대해 언제, 어떻게 고민할 것인지 의도적인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마치 물리적 경계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하듯 정신적 경계는 우리의 주의력이 끝없는 분석의 순환 속에서 흩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경계가 없다면 우리의 뇌는 마치 잠기지 않은 방과 같아서 어떤 생각이든 시간에 관계없이 불쑥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자리에 누워 온갖 걱정거리들을 되새기느라 잠 못 이루는 경험을 합니다. 쉬거나 다른 일에 집중해야 할 순간에 업무 고민이 끼어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의 경계는 특정 종류의 사고를 위한 구체적인 시간이나 상황을 지정함으로써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재정 문제에 대한 고민은 저녁 식사 시간이나 휴식 시간을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오후에 정해진 1시간 동안만 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이러한 구조에 잘 반응합니다. 지금 생각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거나 통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제거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경계를 강화하는 실용적인 방법은 노트나 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검토할 아이디어나 문제가 떠오르면 즉시 기록해 두는 것이죠. 이는 즉각적인 처리를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그 생각이 안전하게 보존되었다는 확신을 주어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경계 설정은 또한 감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유발 요인들을 불쑥불쑥 떠올리며 감정을 계속 재점화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을 건설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안전한 그릇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생각하기 전에 숨을 쉬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생각이 빠른 속도로 밀려올 때 우리 마음은 즉시 반응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태는 종종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활성화시켜 근육을 긴장시키고 심박수를 높이며 호흡을 얕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다시 뇌로 전달되어 긴박감을 더욱 강화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생각에 관여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잠시 멈춰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깊고 꾸준한 호흡을 하는 행위는 단순히 산소를 공급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작지만 중요한 틈을 만들어냅니다. 그 틈 안에서 격렬했던 감정의 강도는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혼란스러운 생각의 기세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단 한 번의 깊은 들숨과 이어진 긴 날숨만으로도 우리의 생리는 더 차분한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 대신 명료함을 가지고 상황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정교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려운 메일의 답장을 보내기 전, 긴장된 대화를 이어가기 전, 혹은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풀기 전에 잠시 멈춰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들어오는 정보를 선별하세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의 질이 식사의 질을 결정하듯 우리가 마음에 공급하는 정보의 질은 우리 생각의 명료함을 결정합니다. 현대 환경에서 정보는 모든 방향에서 쏟아져 들어옵니다. 뉴스 알림, 소셜미디어 피드, 광고, 그리고 주변의 대화들까지
의식적인 필터가 없다면 우리는 필요하거나 유용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흡수하기 쉽습니다. 정보를 선별하는 것은 주의력이 한정된 자원임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 조각은 당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정신적 공간을 차지합니다. 가치를 더하는 것은 남기고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은 놓아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뉴스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고 비생산적인 반응을 유발하는 정보원을 차단하며 메시지를 확인하는 특정 시간을 정하는 것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책이나 사려 깊은 대화,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처럼 마음에 영향을 공급하는 양질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세상과 단절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매일 소비하는 정신적 식단을 형성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정보를 선택할 때 당신의 생각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 좌지우지될 위험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는 우선순위에 더 잘 집중하고 반응이 아닌 명료함에 기반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을 휘젓는 생각의 홍수를 다스리는데 작은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는 우리가 가꾸고 돌볼 수 있는 정원과 같습니다. 그 정원에 평온과 명료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